안녕하세요. 네. 네, 뭔데요? 황성민 TV 맞아요. 해야죠. 네, 빨리 시작하세요. 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네, 제가 립싱크로 좀 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했어요. 센스쟁이.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리고 네. 달려요. 해야지 빨리. 달리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마지막 비서관의 대통령 박근혜 최후 이거 맞습니까? 아, 141 수기. 맞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혹시 이 기사 읽어봤어요? 아, 사실 저는 좀 못 읽어봤습니다. 이 사연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단. 박사님, 박근혜 정부 천영식 비서관의 기획연재 기사 보셨나요? 근데 이 사람이 현 KBS 이사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KBS 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라고. 아, 자한당에서 그게 다 한쪽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여당에서 몇 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몇 명 추천하고. 야,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네. 그렇지.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천영식 비서관, 지금 천영식 KBS 이사는 대체 무슨 심리로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마치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기사로 나오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신동아에서. 신동아 알죠? 네. 신동아 2015년 5월 달에 기사에서 제가 1000기를 누설을 했는데 그거와 지금 2019년 6월 지금 신동아 기사가 나왔을 때 거의 4년 후에 지금 소위 말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꾸미는 이런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천영식 KBS 이사. 네, 이거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사연 좀 읽어봐 주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기록을 위해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지만 정작 기사는 최순실에게 배신당한 박근혜의 불쌍함과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최순실과는 단지 연설문을 공유한 것이 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1차 담화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의 잘못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은 단순히 연설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보는 게 뭐 큰 잘못이겠느냐. 연설문 표현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게 다일 뿐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정호성조차 최순실이 연설문을 받아간 것 외에 다른 비리와 연관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최순실이 단독범이며 자신들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실체가 있고 최순실 주변에 머물렀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 유의미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JTBC 보도가 왜곡된 것이며 당시 검찰이 JTBC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많은 일을 했는데도 최순실 비리에 가려서 국민들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나도 안타까웠다라는 대목에서는 많은 분량의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그 많은 일의 실체는 고백하지 않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했죠. 이 메르스 사태도 만들고 참 많은 일을 했죠. 미화하지 않겠다더니 숨기고 왜곡하려는 걸까요? 기사의 마무리는 최순실은 박근혜가 믿고 의지한 집사였는데 뒤에서 딴짓을 하며 배신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맹한 박근혜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의 집사나 꼭두각시였던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박근혜는 홍군이다라는 천기누설적 이미지 분석으로 그 실체를 알렸던 박사님께서 이 기사를 보신다면 이 기사를 쓴 자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님,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그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정말로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는 걸까요?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해 주신 분 네.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뭐 동엽 씨는 지금부터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용히 계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많이 놀라시겠지만 저도 네. KBS 또 그럼요. 그러네. KBS 출연하는 거를 또 막아야 혹시라도 저는 만에 어차피 하나. 뭐 네. 됐어요. 어차피 본인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할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질문 하나하나를 그냥 사연에 있는 걸로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뭐냐면 정말로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는 걸까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믿어요. 잘못은 누가 저질렀죠? 최순실? 아니죠. 박근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은 최순실에게 쏘은 잘못밖에 없다. 라는 게 이분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쌍하게 당했다. 이런.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잘 모르니까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네.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쏘갔다라는 거는 일단 본인이 자기 연설문을 최순실한테 넘겨가지고 보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최순실 씨는 상당히 언어 구사력이나 또는 사안에 대한 판단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 아니면 공항에 가면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공황장애를 앓는 아주머니 같은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공항에만 갈 때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분이 최순실이에요. 그러시죠. 공황장애라고 쓰셨거든요. 그럼요. 그 정도로 그게 틀렸습니까? 네. 공황장애인데. 그렇군요. 그럼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최순실한테 이 연설문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차한 이야기예요. 최순실보다 더 떨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그러니까요. 고백이네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 그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걸 보고 검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집사냐 이렇게 들으면서 통탄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연설문은 누가 써주는 겁니까? 지가 직접 쓰는 겁니까? 아니요. 연설 담당 비서관이 쓰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최순실? 근데 연설 담당 비서관조차도 네. 자기가 연설문을 쓰는 경우 자기가 쓴 거와 전혀 다른 것이 발표가 되는 게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연설문 쓰라고 하는 일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그분 날로 먹었네.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 놓고 나중에 아니에요.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번복했던 게 그 당시 연설 담당 비서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미 보인 행동이거든요. 참 답답하네. 근데 네. 그 당시에 날로 먹은 사람이 뭐 연설 담당 비서관만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국무총리 하던 인간도 날로 먹었고 비서실장도 날로 먹었고 정무수석도 날로 먹었고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날로 안 먹은 사람은 네. 날고기를 안 먹고 생고기만 먹었나 보죠? 세상에. 그랬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그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심리는 박근혜는 억울하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고 둘째 박근혜가 억울하다는 말은 국민들이 지금 멍청하게 이 현 집권 세력 또 촛불에 기대가지고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궁금한 건 황교안 그 지금 대표죠. 네. 네, 당 대표랑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네, 어떤 관계라는 게 좋으냐 나쁘냐? 지금 나쁜 것 같더라고요.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네, 박근혜 씨가 지금 들어가 있거나 또 할 때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주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박근혜 씨 주위에서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지. 네, 황교안 씨는 자기는 특검도 연장 안 시키고 뭐도 안 하고 자기 딴에는 막을 거 다 막았다. 그래서 진정으로 박근혜 씨를 보호한 사람은 나다라고 믿고 있는 이 심리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황교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조그맣게 뒷모습만 나와 있는데 중간에 황교안 대표 사진이 엄청 큼지막하게 이렇게 이 기사예요. 예,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이 의도가 뭘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것이 혐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최순실한테만 쏘갔을 뿐이고 모든 죄는 최순실한테 돌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차 피해자가 박근혜고 그 2차 피해자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피의자 코스프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영식 이사가 황교안 씨에 대해서 아까 글을 하나 썼는데 황교안 우파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되게 찬양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음 정권에 뭔가를 노리고 있다? 아니죠.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 총선에서 한 자리 주세요. 공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분들이. 그 찬양은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면 공천 받죠 당연히. 그래야 받는 겁니까? 그럼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찬양 실력. 그 실력으로. 아니 교회 가면 찬양하면 네. 그거 봐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자. 자유한국당에서 전화 왔다. 네, 죄송합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 네. 저는 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찬양하라고 지금. 네, 지금 찬양이 뭘 잘못됐는 거냐며 지금 막 짜증을 내십니다. 그럼 이분이 어필하는 네. 글을 계속 쓰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에 비서관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겠고 그 정치는 이 박근혜와 같은 마치 후광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한테 붙기만 하면 줄만 잘 쓰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자리 얻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리를 받아요. 네. 그렇다고 또 선거 나간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니, 이분이 이러니까 지금 그렇지. 대구에서 자한당으로 가면 확실히 되지. 경북에 자한당으로 받더라면 확실히 되지. 자, 서울에서 강남으로 받아가면 확실히 되지. 본인도 이제 강남 주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저는 투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는 투표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요. 여러분, 네. 이 현실을
참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고 애가 중요한 거 애 셋입니다. 그럼요. 애 네. 넷인데도 함부로 다 이야기하다가 키웠잖아요. 이제 성기누설하다가 크고 있어요. 우리 막내 네. 셋째 인제 대학 가야 돼요. 네, 그러지 말아요. 아직 알겠습니다. 창창해요. 네. 박사님, 이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꼭두각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음흠. 이 동네 아주머니 같은 최순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 청와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한 겁니까 이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요.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로 생각을 할까요? 박근혜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유일하게 박근혜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박근혜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박근혜 동네 아줌마라고 보여지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일당백이야. 보여주세요. 네. 박근혜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봐놓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야.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찌질하다. 어떻게 좀 잘 보여야지만 또 이렇게 네. 출세하지 그럼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하면서 김기춘이 자기는 최순실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러다가 만난 적도 있나 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박근혜한테는 최순실이 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큰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거는 최태민과 박근혜와의 관계 때문에 있다는 것. 국민들이 다 알면서도 그걸 마치 모른 척하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아, 그렇으면 전 몰랐습니다. 최태민 누군지는 알죠? 최순실이 아빠.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개그는 계속 개그 하시고요. 네. 개그맨도 고소당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천영식 기사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시사저널이란 그 언론사에서는 네. 반대로 네. 이 세 분,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정호성 세 명이 대화를 하는 90분 분량의 녹음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보면은 최순실이 이렇게 상의 좀 해보세요 이러면 박근혜가 예예예 이러는 아주 이 그럼요. 부하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특검에서 검사들이 그걸 듣고 뒤로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청와대에서 미팅할 때 박근혜 불러가지고 이번에 재벌 총수들하고 만날 때 요거 확인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 문고리 3인방인들 얼마나 최순실을 하늘같이 모셨겠어요. 근데 진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다 거 알고 아닙니까? 있었죠. 네. 근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동엽 씨가 알았어요. 동엽 씨가 심지어는 비서실장이야. 그런데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님 지금 최순실 씨 말씀을 듣고 대통령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절대 못할 것 못하죠. 같네요. 눈도 못 네.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럼요. 눈도 못 맞춰요. 그 얘기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순실 한번 만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날 그냥 그동안 자리가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 청와대를 했거나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때 문체부 차관했던 그 사람, 왜 왕차관이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느냐. 최순실 라인에서 들어가가지고 진짜 장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잖아요. 장관을 지가 안 치는 듯이 폼을 잡았는데 그게 지가 안 쳤겠어요. 최순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 장관 시켜주세요 하니까 실제로 장관을 시켜주니까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안 노렸겠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실제로 박근혜 정권 들어서가 처음에 개각 명단을 볼 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진짜 찍어 넣었을까? 이번에도 뭐 처음에는 문고리 3인방이었는 줄 알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거는 모든 정부에서 새로 정권이 바뀌면 조각하는 걸 쫙 보면 어느 쪽 세력이 힘을 썼다라는 거는 네. 그 조각한 사람들 명단만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거기에서 뭐 내부 사정을 알고 이 최순실이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내 같은 사람이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니까
대체 누가 이 의사결정을 내렸냐. 그럴 때 박근혜 씨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금방 알게 되니까 그럼 대체 누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냐. 나는 최순실 사실 남편이 처음에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남편이 박근혜한테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거는 하나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박근혜와 그 남자는 사실 남녀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거든. 근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인데 그거는 최태민의 사이인데 그거는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그건 심하거든.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그런 상상을 하다가 이 고발당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한 상상도 아니고 누가 한 소리 시중에 떠는 거를 그냥 그대로 칼럼으로 썼다가 그거는 아마 박근혜 입장에서 아주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 자식 좀 잡아넣어 이런 거죠. 박사님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혼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미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끝일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잘린 교수를 뭐 그래가지고 뭐 땅 파가지고 뭐 묻겠어요? 아니면 어두운 골목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푹 찌르겠어요? 어쨌든 네?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어느 쪽에서 나를 없앴다는 거. 갑자기 안 사라지긴 거죠?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